조니 뎁은 미국의 배우이자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골든 글로브상을 비롯하여 3개의 아카데미상과 2개의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 후보에 오르는 등 여러 상을 수상했습니다. 종종 괴짜 캐릭터를 연기한 그의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8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할리우드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스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뎁은 영화로 전환하기 전에 여러 아마추어 록밴드에서 공연하는 음악가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포영화 느릅나무 거리의 악몽으로 장편영화 데뷔를 했고 플래툰에 출연한 후 텔레비전 시리즈 21 점퍼 스트리트에서 10대 아이돌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990년대에 조니 뎁은 애리조나 드림, What's Eating Gilbert Grape, 베니와 준, 데드맨에서 주연을 맡았고 주인공 에드우드 돈 후안 드마르코, 도니 브레스코를 연기했습니다. 그는 또한 라스베가스의 공포와 혐오에서 헌트 S. 톰슨을, 로만 플란스키의 9번째 게이트에서 딘 코르소를 연기했습니다. 1999년 뎁은 영화 산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서 별을 받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로맨스 영화 쇼콜라, 범죄 영화 블로우, 액션 영화 Once Upon a Time in Mexico, 드라마 네버랜드를 찾아서, 공포 영화 From Hell, 비밀의 창 등에 출연했습니다. 뎁은 에드워드 시즈핸드, 가위손, 에드우드, 슬리피 할로우, 찰리와 초콜릿 공장, 류령 신부, 스위니 토드, 플릿 스트리트의 악마 이발사 등 팀 버튼 감독과의 협업으로 유명해졌으며 골든글로브 영화 부문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뎁은 블랙펄의 저주를 시작으로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에서 잭 스페로우 선장 역할로 전 세계적으로 스타덤에 올랐고 4편의 속편에서 이 역할을 다시 맡았습니다. 블랙펄의 저주, 네버랜드를 찾아서 스위니 토드에서 연기할 때마다 뎁은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호평을 받은 다른 영화로는 공공의 적, 인투 더 우즈, 블랙매스, 미나마타 등이 있습니다. 그는 위저딩 월드, 영화 판타스틱 비스츠 앤드 웨어 투 파인드 댐과 판타스틱 비스츠 The Crimes of 그린델왈드에서 갤러트 그린델왈드를 연기했습니다. 그는 또한 애니메이션 영화 랑고 외에도 수많은 애니메이션 시리즈에 목소리를 빌려주었습니다. 연기 외에도 뎁은 2004년에 설립한 회사 인피니텀 니힐을 통해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그는 또한 앨리스 쿠퍼, 조 페리와 함께 록 슈퍼그룹 할리우드 뱀파이어를 결성했습니다. 그는 2003년과 2009년 2차례 살아있는 가장 섹시한 남자로 선정됐습니다. 조니 뎁은 1963년 6월 9일 켄터키주 오웬스보로에서 태어났으며 웨이트리스 베티 수 뎁, 나중에 팔머라는 성을 갖게 되는 어머니와 토목기사 존 크리스토프 뎁의 4명의 자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뎁의 가족은 어린 시절 자주 이사를 다녔고 결국 1970년 플로리다주 미라마에 정착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가 15살이던 1978년에 이혼했고 그의 어머니는 나중에 뎁이 영감이라고 부른 로버트 팔머와 결혼했습니다. 뎁의 어머니는 그가 12살이었을 때
그에게 기타를 주었고 그는 다양한 밴드에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록 뮤지션이 되기 위해 1979년 16살의 나이로 미라마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는 2주 후에 학교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교장 선생님은 음악가가 되겠다는 꿈을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1980년 조니 뎁은 더 키즈라는 밴드에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약간의 성공을 거둔 후 밴드는 음반 계약을 추구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로 이사하여 이름을 Six Gun Method로 변경했습니다. 밴드 외에도 뎁은 텔레마케팅과 같은 다양한 자비를 했습니다. 1983년 12월 뎁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로리 앤 앨리슨과 결혼했는데 그의 밴드의 베이시스트이자 가수인 로리 앤 앨리슨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더 키즈는 1984년 음반 계약을 맺기 전에 해체했고 뎁은 밴드 록시티 엔젤스와 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노래 메리를 공동 작곡했는데 이 곡은 개펜 레코드의 데뷔 앨범 Young Man's Blues에 수록되었습니다. 뎁과 앨리슨은 1985년에 이혼했습니다. 뎁은 주로 영국계이며 프랑스인, 독일인, 아일랜드인 및 아프리카계 미국인 조상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키 그린스테드는 북미 식민지에서 자유를 위해 소송을 제기한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중 한 명으로 8번째 정조 할머니였습니다. 그의 성은 1700년경 버지니아에 정착한 프랑스 위그노 이민자 피에르 디에프에서 유래했습니다. 2002년과 2011년 인터뷰에서 뎁은 아메리카 원주민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 정조 할머니는 꽤 아메리카 원주민이셨습니다. 그녀는 체로키 또는 크릭 인디언으로 자랐습니다. 체로키족과 크릭 인디언이 많이 사는 켄터키 출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뎁의 주장은 인디언 컨트리 투데이가 뎁이 그의 유산에 대해 묻거나 체로키 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은 적이 없다고 썼을 때 면밀히 조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니 뎁은 문서화된 원주민 조상이 없기 때문에 아메리카 원주민 커뮤니티에서 뎁에 대한 비판이 발생했으며 원주민 커뮤니티 지도자들은 그를 비인디언 및 척하는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론 레인즈에서 아메리카 원주민 캐릭터인 톤토를 연기하려는 뎁의 선택은 비판을 받았고 그의 록밴드 이름을 톤토의 자이언트 너트로 지었습니다. 론 레인즈의 프로모션 동안 뎁은 코만치 네이션의 일원인 라도나 해리스에 의해 공식적으로 명예 아들로 입양되어 그녀의 가족의 명예 회원이 되었지만 어떤 부족의 구성원도 아니었습니다. 1988년 낸시 레이건 약물 남용 기금을 위한 백악관 행사에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맞이하는 조니 뎁은 20살 때 밴드와 함께 로스앤젤레스로 이사했습니다. 밴드가 해체된 후 뎁의 당시 아내 로리 앤 앨리슨은 그에게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를 소개했습니다. 둘이 술 친구가 된 후 케이지는 그에게 연기를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조니 뎁은 제임스 딘의 전기를 읽고 이유 없는 반항을 본 이후로 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니콜라스 케이지는 조니 뎁이 웨스 크레이븐과 함께 느릅나무 거리의 악몽을 위해 오디션 보는 것을 도왔습니다. 연기 경험이 하나도 없었던 조니 뎁은 우연히 연기를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크레이븐의 딸의 시선을 사로잡은 덕분에 조니 뎁은 프레디 크루그의 희생자 중 한 명인
주인공의 남자친구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조니 뎁은 배우가 되고 싶은 욕망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영화에 캐스팅되었고 그의 음악 경력이 지불하지 않은 일부 청구서를 충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1985년 코미디 프라이빗 리조트에서 주연을 맡은 조니 뎁은 영화 감독에 의해 1986년 스케이팅 드라마 타르신의 주연으로 캐스팅되었으나 제작자가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대신 뎁은 올리브 스톤 감독의 1986년 베트남 전쟁 드라마 플래툰에서 베트남어를 구사하는 사병으로 단역으로 출연했습니다. 그는 1980년대 후반 1987년 방영된 폭스 텔레비전 시리즈 21 점퍼 스트리트에서 고등학교 작전에서 잠복 경찰관으로 출연하면서 10대 아이돌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영감을 준 배우 프레드릭 포레스터와 함께 일하기 위해 이 역할을 수락했습니다. 그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뎁은 이 시리즈가 자신을 제품의 역할로 몰아넣었다고 느꼈습니다. 21 점퍼 스트리트에서 10대 아이돌로서의 경험에 환멸을 느낀 조니 뎁은 박스 오피스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역할보다 더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역할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그의 첫 영화 개봉은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한 뮤지컬 코미디인 존 워터스의 크라이 베이비였습니다. 출시 당시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수년에 걸쳐 컬트 클래식 영화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또한 1990년에 조니 뎁은 팀 버튼의 로맨틱 판타지 영화 에드워드 시즈핸즈 가위손에서 다이앤 위스터와 위노나 라이드의 상대 역으로 타이틀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이 영화는 국내에서 5,3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상업적으로나 비평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배역을 준비하면서 조니 뎁은 찰리 채플린의 영화를 많이 보면서 대사 없이 공감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롤링스톤의 피터 트래버스는 뎁의 연기를 칭찬하며 부드러운 에드워드의 강렬한 갈망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대단한 연기라고 말했고, 워싱턴 포스트의 리타 캠펄리는 몇 마디 말로 침묵의 시대의 웅변을 이 부분에 담아내며 밝은 검은 눈과 공포영화의 손을 잡는 떨리는 보살핌으로 모든 것을 말한다고 썼습니다. 조니 뎁은 이 영화로 첫 번째 골든글로브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역할로 인해 눈에 띄는 발톱을 가진 멸종된 절지동물 종은 뎁의 이름을 따서 쿠텐 니첼라 뎁이라는 라틴어로 명명되었습니다. 뎁은 다음 2년 동안 엘럼 스트리트의 악몽 프랜차이즈의 6번째 작품인 프레디의 죽음 마지막 악몽에 잠깐 카메오로 출연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화 개봉이 없었습니다. 그는 1993년에 3편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로맨틱 코미디 영화 베니와 준에서 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과 그녀의 남동생과 친구가 되는 괴짜 무성영화 팬을 연기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자넷 메슬리는 조니 뎁이 버스트 키튼과 전혀 닮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키튼의 매너리즘을 달콤하고 마법처럼 생생하게 살아내는 진정한 스톤 페이스가 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 썼습니다. 조니 뎁은 이 연기로 두 번째 골든 글로브 후보에 올랐습니다. 1993년 그의 두 번째 영화는 라세 할스트렘 감독의 길버트 포도를 먹는 것,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줄리엣 루이스가 공동 주연을 맡은
역기능 가족에 관한 드라마였습니다. 상업적으로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지만 비평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리뷰는 그의 연기로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른 디카프리오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브라이어티의 토드 맥카시는 조니 뎁은 매우 친근하고 매력적인 캐릭터화로 중앙 화면을 지휘하는 데 성공한다고 썼습니다. 조니 뎁의 마지막 1993년 개봉 작품은 에미르 쿠스투리차 감독의 초현실주의 코미디 드라마 애리조나 드림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베를린 영화제에서 응곰상을 수상했습니다. 1994년 조니 뎁은 팀 버튼과 제외하여 역사상 가장 무능한 영화 감독 중 한 명에 관한 정기 영화인 에드 우드에서 타이틀롤을 맡았습니다. 훗날 조니 뎁은 당시 영화와 영화 제작에 대해 우울했지만 프로젝트에 대해 들은 지 10분도 안 되어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역할이 그에게 스트레칭하고 약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벨라 루고시를 연기한 마틴 란다우와 함께 일하는 것이 연기에 대한 나의 사랑을 젊어지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작비를 회수하지는 못했지만 에드 우드는 비평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메슬리는 조니 뎁이 확립되고 인정된 위대한 배우로서 자신을 증명했다고 썼고 구름의 은빛 안감을 보는 매우 재미있는 능력 덕분에 에드 우드를 계속 유지한 뭐든 할 수 있는 낙관주의를 포착했다고 썼습니다. 조니 뎁은 그의 연기로 골든글로브 최우수 뮤지컬 또는 코미디 배우 후보에 세 번째로 지명되었습니다. 이듬해 조니 뎁은 세 편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흥행작인 돈 후안 데마르코에서 말론 브란도의 상대역을 맡아 자신이 세계 최고의 연인 돈 후안이라고 믿는 남자를 연기했습니다. 그는 짐 자무시 감독의 데드맨에서 주연을 맡았는데 이 영화는 완전히 흑백으로 촬영된 서부 영화였는데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고 비평가들의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그리고 재정적 및 치명적인 실패인 닉 업 타임에서 조니 뎁은 납치된 딸을 구하기 위해 정치인을 죽이라는 지시를 받은 회계사를 연기했습니다. 1997년 조니 뎁과 알 파치노는 마이크 뉴엘이 감독한 범죄 드라마 도니 브레스코에 출연했습니다. 조니 뎁은 도니 브레스코라는 이름으로 뉴욕의 마피아에 잠입하기 위해 위장 FBI 요원인 조셉 디 피스톤을 연기했습니다. 준비를 위해 조니 뎁은 영화의 기반이 된 회고록에 기반이 된 피스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니 브레스코는 상업적이고 비평적인 성공을 거두었으며 조니 뎁의 가장 훌륭한 연기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또한 1997년 조니 뎁은 더 브레이브로 감독 겸 시나리오 작가로 데뷔했습니다. 그는 말론 브란도가 연기한 부유한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가난한 아메리카 원주민 남자로 출연하여 가족을 위해 돈을 대가로 스너프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1997년 칸느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되어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브라이어티지는 그것을 거칠고 믿을 수 없는 네오 웨스턴이라고 불렀고 타임아웃은 개연성 외에도 연출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카메라가 뎁의 두건을 선 머리와 물결치는 몸통에 반복적으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지루하게 느리고 엄청나게 나르시시즘적이다 라고 썼습니다. 리뷰로 인해 뎁은 미국에서 더 브레이브를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조니 뎁은 작가 헌터 S. 톰슨의 팬이자 친구였으며 톰슨의 동명 유사 전기소설을 테리 길리엄이 영화화한
라스베가스의 공포와 혐오에서 그의 또 다른 자아인 라울 듀크를 연기했습니다. 흥행으로는 실패였고 비평가들이 극화되었습니다. 그의 말 조니 뎁은 미카 카우리스마키의 LA에 잠깐 카메오로 출연했습니다. 조니 뎁은 1999년 세 편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샤를리즈 테론과 공동 주연을 맡은 SF 스릴러 영화 우주 비행사의 아내로 상업적으로나 비평적으로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만 플란스키 감독의 9번째 문으로 조니 뎁이 미스터리에 얽힌 오래된 책 판매자로 출연했습니다. 관객들에게는 다소 성공적이었지만 엇갈린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영화는 팀 버튼이 각색한 슬리피 할로우의 전설로 조니 뎁은 크리스티나 리치와 크리스토퍼 월켄의 상대역인 이카보드 크레인을 연기했습니다. 조니 뎁은 연기를 위해 안젤라 랜스번이, 로디 맥도윌, 바질 레스본으로부터 영감을 얻었으며 항상 이카보드를 매우 섬세하고 연약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며 겁에 질린 어린 소녀처럼 그의 여성적인 면모가 너무 잘 맞아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슬리피 할로우는 상업적으로나 비평적으로나 성공적이었습니다. 조니 뎁의 새 천년 첫 번째 영화는 영국 프랑스 드라마 더 맨 후 크리켓로 셀리 포트 감독이 감독하고 크리스티나 리치, 케이트 블란쳇, 존 터투르의 상대역인 로마 기수로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조니 뎁은 또한 비평가들의 극찬을 받은 줄리안 슈나벨의 비포 나이트 폴스에서 조연을 맡았습니다. 2000년 그의 마지막 영화는 할스트렘의 비평적 상업적으로 성공한 쇼콜라로 그는 로마족 남자와 주인공 줄리엣 비노시의 연인을 연기했습니다. 조니 뎁의 다음 역할은 모두 역사적 인물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블로우에서 그는 1980년대 메데인 카르텔의 일원이었던 코카인 밀수꾼 조지 정 역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박스오피스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고 엇갈린 평가를 받았습니다. 만화책을 각색한 프롬 헬에서 조니 뎁은 1880년대 영국 런던의 잭 더 리퍼 살인사건을 조사한 프레드릭 에블린 경위를 연기했습니다. 이 영화는 또한 엇갈린 평가를 받았지만 적당한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03년 조니 뎁은 월트 디즈니 픽처스의 모험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블랙펄의 저주에 출연하여 주요한 흥행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해적 잭 스펠로우 선장 역의 코믹한 연기로 널리 찬사를 받았으며 아카데미상 골든글로브 영국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고 미국 배우조합상 남우주연상과 MTV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뎁은 스펠로우가 확실히 나의 큰 부분이라고 말했으며 롤링스톤즈의 기타리스트 키스 리차즈, 페페 러퓨를 모델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튜디오 경영진은 처음에 조니 뎁의 연기에 대해 양가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캐릭터는 관객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2003년 개봉한 로버트 로드리게스의 액션 영화 Once Upon a Time in Mexico에서 조니 뎁은 부패한 CIA 요원을 연기했습니다. 적당한 흥행 성공을 거두었고 특히 조니 뎁의 연기가 칭찬을 받는 등 평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니 뎁은 스티븐 킹의 단편 소설을 원작으로 한 스릴러 시크릿 윈도우에서 작가 블록을 가진 작가로 출연했습니다. 상업적으로는 적당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엇갈린 평가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개봉된 영국 호주 독립영화 리버틴에서 조니 뎁은 17세기의 시인이자
방탕아인 로체스터 백작을 연기했습니다. 한정판만 나왔고 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니 뎁의 2004년 세 번째 영화인 네버랜드를 찾아서는 비평가들로부터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스코틀랜드 작가 J.M. 베리 역을 맡아 두 번째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고 골든글로브 영국 아카데미 SAG 후보에 올랐습니다. 뎁은 또한 프랑스 영화 해필리 에버 애프터에 잠깐 카메오로 출연했으며 워너 브로더스 픽처스 영화사에서 자신의 영화 제작 회사인 인피니툼 니힐을 설립했습니다. 조니 뎁은 팀 버튼 감독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 윌리 원카 역으로 주연을 맡아 흥행 성공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비평가들의 긍정적인 반응도 좋았고 조니 뎁은 다시 골든글로브 코미디 또는 뮤지컬 부문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초콜릿 공장 뒤에는 또 다른 버튼 프로젝트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영화 유령 신부가 이어졌는데 조니 뎁이 주인공 빅트 반 도르트의 목소리를 연기했습니다. 조니 뎁은 해적 속편 데드맨스 체스터와 세상의 끝에서 잭 스페로우 선장의 역할을 다시 맡았으며 둘 다 주요 흥행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또한 비디오 게임 캐리비안의 해적 잭 스페로우의 전설에서 캐릭터 목소리를 연기했습니다. 판단고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잭 스페로우 역할의 조니 뎁은 많은 영화 관람객이 해적 영화를 보는 주된 이유였습니다. 2007년 조니 뎁은 팀 버튼 감독과 함께 6번째 영화를 함께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뮤지컬 스위니 토드, 플릿 스트리트의 악마 이발사에서 살인적인 이발사 스위니 토드 역을 맡았습니다. 조니 뎁은 피터 로레가 매드러브에서 소름 끼치지만 동정심 많은 외과 의사를 연기한 것을 역할에 대한 주요 영향으로 인용했습니다. 스위니 토드는 뎁이 노래를 해야 했던 첫 번째 영화였습니다. 자격을 갖춘 보컬 코치를 고용하는 대신 그는 오랜 밴드 동료인 브루스 위트킹과 함께 데모를 녹음하며 배역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화는 상업적으로나 비평적으로나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위클리지의 크리스 나사 와티는 조니 뎁의 치솟는 목소리는 그가 숨기고 있는 다른 트릭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조니 뎁의 이발사가 면도기를 휘두르는 것을 보면서 18년 전 에드워드 시저스 핸드 가위 소원에서 미친 듯이 해지를 동물 토표리로 빚었던 것을 생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버튼과 조니 뎁이 서로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놓쳤을 모든 뒤틀린 아름다움. 뎁은 이 역할로 골든글로브에서 최우수 뮤지컬 또는 코미디 배우상을 수상했으며 아카데미상 후보에 세 번째로 올랐습니다. 2009년 조니 뎁은 마이클 만 감독의 1930년대 범죄 영화 퍼블릭 애너미에서 실제 갱스터 존 딜린저를 연기했습니다. 상업적으로 성공했고 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로즈 에버튼은 그의 리뷰에서 이 조니 뎁의 연기는 뭔가 다르다. 일단 갱스터를 연기하는 배우는 자신이 본 영화에 기반을 두고 연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는 차갑게 시작한다. 그는 딜린저를 사실로 연기한다. 뎁의 2009년 두 번째 영화인 The Imaginarium of Dr. Parnassus는 그를 테리 길리엄 감독과 제외시켰습니다. 조니 뎁, 주드로, 콜린 파렐은 각각 영화가 완성되기 전에 사망한 친구 히스 레즈가 처음에 연기한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세 배우 모두 히스 레즈의 딸 마틸다에게
출연료를 주었습니다. 조니 뎁은 팀 버튼과의 또 다른 협업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헬레나 보넴 카터, 앤 해스웨이, 앨런 링맨의 상대 역인 매드 해트를 연기하며 2010년대를 시작했습니다. 엇갈린 평가에도 불구하고 박스 오피스에서 10억 2,500만 달러를 벌어들여 2010년 두 번째로 높은 수익을 올린 영화이자 역대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영화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조니 뎁의 2010년 두 번째 영화는 로맨틱 스릴러 더 투어리스트로 안젤리나 졸리의 상대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그것은 비평가들에 의해 비판받았지만 상업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어쨌든 그는 두 영화 모두에서 뮤지컬 또는 코미디 골든글로브 부문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조니 뎁의 첫 2011년 영화 개봉은 애니메이션 영화 랑고였는데 여기서 그는 주인공인 도마뱀의 목소리를 연기했습니다. 이 영화는 비평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영화이자 해적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인 낯선 파도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흥행에 성공했고 2011년 세 번째로 높은 수익을 올린 영화가 되었습니다. 2011년 후반에 조니 뎁은 자신의 회사인 인피니텀 니힐과 공동 제작한 처음 투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헌터 S. 톰슨의 소설 럼 다이어리를 영화화하고 조니 뎁이 주연을 맡은 것입니다. 생산 비용을 회수하지 못했고 엇갈린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틴 스콜세지의 휴고는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고 여러 상 후보에 올랐지만 마찬가지로 박스 오피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2011년 조니 뎁은 아담 샌들러 감독의 영화 잭과 질에 잠깐 카메오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까지 조니 뎁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영화 배우 중 한 명이었고 기네스 세계 기록에 의해 7,500만 달러의 수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배우로 등재되었습니다. 그 해에 그와 그의 21 점퍼 스트리트 공동 출연자인 피트 딜루이즈와 홀리 로빈슨은 시리즈의 장편 영화 각색에서 카메오 출연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시 수행했습니다. 조니 뎁은 또한 헬레나 보넴 카터, 미셸 파이프, 에바 그린과 함께 팀 버튼 감독과 함께 그의 8번째 영화인 다크 섀도우에 출연하고 공동 제작했습니다. 이 영화는 1960년대 고딕 양식의 동명 텔레비전 연속극을 원작으로 했는데 이 드라마는 그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것 중 하나였습니다. 이 영화의 미국에서의 저조한 반응은 뎁의 스타적 매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011년 인피니텀 니힐과 워너 브로더스 영화사의 계약이 만료된 후 조니 뎁은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와 다년간의 퍼스트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콜라보레이션으로 만들어진 첫 번째 영화는 조니 뎁이 톤토 역으로 출연한 드 론 레인저였습니다. 조니 뎁이 아메리카 원주민으로 캐스팅되자 화이트워싱이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영화는 대중이나 비평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으며 디즈니 영화사는 1억 9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독립영화 럭키댐에 잠깐 카메오로 출연한 조니 뎁은 공상과학 스릴러 트랜센던스에서 AI를 연구하는 과학자로 출연했는데 이는 또 다른 상업적 실패였습니다. 주로 부정적인 리뷰를 받았습니다. 2014년 그의 다른 역할은 영화 숲속으로에서 늑대 역으로 단역을 맡았고 케빈 스미스의 호러 코미디 터스크에서 게짜 프랑스계 캐나다인 전직 형사형으로 더 실질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캐릭터의 이름인 가이 라포틴으로 크레딧에 올랐습니다.
2015년 조니 뎁은 인피니텀 니힐이 제작한 두 편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첫 번째는 코미디 스릴러 영화 모르드카이로 그는 기네스 펠트로의 상대 역으로 연기했습니다. 이 영화는 비평적 상업적으로 실패했으며 두 스타 모두 골든 라즈베리 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두 번째 영화인 블랙 매스는 보스턴 범죄 조직의 두목 화이티 벌그를 연기하여 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할리우드 리포터와 브라이어티지의 비평가들은 이 작품을 현재까지 조니 뎁의 최고의 연기 중 하나라고 불렀고 이 역할로 조니 뎁은 SAG 나무주연상 후보에 세 번째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제작비를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조니 뎁은 또한 2015년 개봉 예정이었던 당시 아내 앰버 허드 주연의 런던 필즈에 카메오 출연을 했지만 소송으로 인해 2018년까지 일반 개봉이 연기되었습니다. 2015년 영화 작품 외에도 프랑스 럭셔리 패션하우스 디올은 조니 뎁을 남성 향수 세비지의 얼굴로 계약했고 그는 디즈니 레전드로 헌액되었습니다. 2016년 조니 뎁의 첫 번째 영화 개봉작은 터스크의 속편인 요가 호스로 조니 뎁이 딸인 릴리 로즈 뎁과 함께 출연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봉한 로널드 트럼프의 The Art of the Deal, The Movie라는 제목의 퍼니 오알 다이 풍자에서 사업가이자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연기했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가 조니 뎁에게 필요한 컴백 역할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는가 라고 선언하는 The AV 클럽의 헤드라인과 함께 역할에 대한 찬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조니 뎁이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계획된 공유 영화 세계인 다크 유니버스에서 잭 그리핀 박사, 투명 인간 역으로 새로운 프랜차이즈관에 캐스팅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워킹 데드 시즌 6번째 에피소드인 Not Tomorrow Yet에 등장하는 잘린 좀비 머리 중 하나는 조니 뎁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에피소드 감독 그렉 니코테로는 우리는 뭔가를 위해 수특한 버전의 더미 머리를 조각했다고 생각하고 조니 뎁의 머리를 점토 조각의 기초로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조니 뎁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속편인 팀 버튼 감독의 거울 속의 앨리스에서 매드 해트 역할을 다시 맡았습니다. 첫 번째 영화의 성공과는 대조적으로 속편은 디즈니 영화사에게 약 7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또한 조니 뎁은 2개의 골든 라즈베리 후보에 올랐습니다. 조니 뎁은 또한 신비한 동물사전 프랜차이즈의 첫 번째 작품인 신비한 동물사전과 그들을 찾을 수 있는 곳에 카메오 출연으로 어둠의 마법사 갤러트 그린델왈드 역을 맡기 위해 비밀리에 캐스팅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홍보 자료에 언급되지 않았고 그의 카메오 역할은 영화가 끝날 때만 공개되었습니다. 2017년 조니 뎁은 다른 배우 및 영화 제작자들과 함께 비영리 단체인 메이커 필름 재단을 통해 불치병을 앓고 있는 10대가 만든 단편 영화 블랙 지안돌라에 출연했습니다. 해적 시리즈의 5번째 작품인 데드맨 텔 노 테일즈에서 잭 스페로우 선장 역할을 다시 맡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전 작품들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고 조니 뎁은 2개의 골든 라즈베리상 최악의 배우와 그의 낡은 술 취한 일상과의 최악의 스크린 콤보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국제적으로 특히 중국, 일본, 러시아에서 좋은 흥행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2017년 조니 뎁의 마지막 영화 개봉작은 아가스타 크리스티가 각색한 오리엔트 특급 살인사건으로 그는 감독 스타 케네스 브래너가 이끄는 앙상블 캐스트의 일원이었습니다.
2018년 조니 뎁은 애니메이션 영화 그놈과 줄리엣, 셜록 난쟁이 요정에서 타이틀 캐릭터인 셜록 노음의 목소리를 연기했습니다. 상업적으로는 적당히 성공했지만 비평가들의 혹평을 받았고 조니 뎁은 연기와 빠르게 사라지는 영화 경력으로 2개의 골든 라즈베리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런 다음 조니 뎁은 그와 그의 회사인 인피니텀 니힐이 제작한 2편의 독립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티 오브 라이즈로 그는 래퍼 투팍 샤쿠르와 더 노토리어스 빅의 살인사건을 해결하려는 LAPD 형사 러셀 풀로 출연했습니다. 2018년 9월 개봉 예정이었으나 제작진이 조니 뎁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후 개봉 일정에서 밀려났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코미디 드라마 리처드 세이즈 굿바이로 조니 뎁이 말기암에 걸린 교수를 연기했습니다. 2018년 10월 지리 영화제에서 최초 공개되었습니다. 조니 뎁의 2018년 마지막 영화 개봉작은 신비한 동물사전 그린델 왈드의 범죄로 그린델 왈드 역을 다시 맡았습니다. 조니 뎁의 캐스팅은 그에 대한 가정폭력 혐의로 인해 시리즈 팬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조니 뎁은 또한 이 시기에 디즈니 영화사가 그를 새로운 파이어리츠 해적 영화에 캐스팅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고 그는 더 이상 유니버셜 영화사의 다크 유니버스 프랜차이즈에 소속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경력상의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조니 뎁의 다음 영화는 제76회 베니스 국제영화사에서 영화제에서 초연된 독립 드라마 야만인을 기다리며 J.M. 코테즈의 소설을 원작으로 했던 영화였습니다. 미나마타에서 조니 뎁은 사진작가 W. 유진 스미스를 연기했습니다. 이 영화는 2020년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최초 공개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조니 뎁은 제작사인 워너 브로더스 영화사의 요청에 따라 신비한 동물사전 프랜차이즈에서 그린델 왈드 역할에서 사임했습니다. 그를 가정폭력자로 고발한 더 선에 대한 영국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한 후 그는 매즈 미켈슨으로 교체되었습니다. 2021년 3월 원래 2018년으로 예정되었던 시티 오브 라이즈가 극장과 스트리밍 서비스에 공개되었습니다. 같은 달 4개월 전에 시작된 조니 뎁을 파이어리츠 프랜차이즈 해적 시리즈로 복귀시키기 위한 온라인 청원은 50만 명의 서명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조니 뎁의 해적 공동 출연자 케빈 맥넬리도 조니 뎁이 역할로 복귀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2021년 7월 미나마타의 감독 앤드류 레비타스는 MGM이 조니 뎁의 개입으로 인해 영화를 묻으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조니 뎁은 자신이 할리우드 산업에 의해 보이콧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의 변화된 평판을 미디어 수학의 불합리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미나마타는 2021년 8월 영국과 아일랜드 북미에서는 2021년 12월에 발매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여러 출판물에서 뎁의 연기를 몇 년 만에 최고라고 칭찬했습니다. 조니 뎁은 디올의 남성 향수 세비지의 얼굴로도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니 뎁은 폴란드의 키메르마지 영화제, 체코의 카를로 비바리 국제영화제, 스페인의 산세바스티안 국제영화제 등 수많은 유럽 영화제에서 여러 명예상을 수상했습니다. 도노스티아상, 이 상은 다양한 가정폭력 자선 단체들이 축제를 비판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시상식 주최 측은 산세바스티안 영화제와 함께 조니 뎁을 수상하기로 한 결정을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그는 어떤 관할권에 어떤 당국에 의해 기소되지 않았으며 여성에 대한 어떤 형태의 폭력으로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9월 조니 뎁은 자신을 캔슬 컬처의 희생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달 그는 런던에 본사를 둔 자신의 제작사 인피니텀 니힐의 자미 회사인 인피니텀2를 설립하고 인피니텀2와 스페인 제작사 콘타라코리엔트 필름즈가 TV 및 영화 프로젝트를 위한 새로운 개발 기금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2월 15일 조니 뎁은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으로부터 공공 및 문화활동, 특히 영화 예술 분야와 세계에서 세르비아 공화국 홍보에서 탁월한 공로로 세르비아 금메달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미나마타와 애니메이션 시리즈 퍼피는 국내에서 촬영되었습니다. 2022년 5월 29일 전 부인 앰버 허드에 대한 널리 알려진 명예훼손 재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던 조니 뎁은 세필드에서 열린 제프 백 공연에 깜짝 등장해 존 레논, 마빈 게이, 지미 핸드릭스의 클래식곡 세 곡을 제프 백과 함께 기타로 연주했습니다. 조니 뎁은 6월과 7월에 영국과 유럽에서 10월과 11월에 미국에서 열린 마지막 콘서트 투어에 제프 백과 함께 앨범 18을 홍보했습니다. 2022년 8월 2022년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 카메오로 출연했습니다. 조니 뎁은 다음으로 프랑스 배우 겸 감독 마이웬의 시대극 잔디 베리에서 루이 15세 왕으로 출연했습니다. 이 영화는 조니 뎁이 프랑스어로 연기한 첫 번째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2023년 칸느 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초연되어 7분간의 기립박수를 받았고 영화 평론가들로부터 엇갈린 반응을 받았습니다. 많은 비평가들은 조니 뎁의 복귀 역할로 간주했는데 그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모디 3 Days on the Wing of Madness는 조니 뎁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감독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이탈리아 예술가 아메디오 모딜리아니의 72시간 분량을 담고 있으며 조니 뎁은 알 파치노와 함께 유럽 회사인 인피니텀2 필름을 통해 공동 제작했습니다. 리카르도 스카마르시오, 스티븐 그레이엄, 알 파치노, 안토니아 데스플라토가 출연하며 데니스 맥킨타이어의 연극을 원작으로 했습니다. 본 촬영은 2023년 9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시작되어 2024년 초 로스안젤레스와 토리노에서 완료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2024년 9월 24일 제72회 세바스티안 국제영화사에서 영화제에서 최초 상영되어 관객들의 열렬한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